네, 안녕하세요. 현희초 5학년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 이용교육 시간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보고 PMI 토론하기입니다. 도서관 이용교육 시간인데 웬 갑자기 1인 미디어지? 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서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선생님이 가져온 이 도서관 같은 풍경이 떠오를 텐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은 아니고요. 파주의 지혜의 숲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이미지와 여기가 많이 닮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시로 갖고 와봤어요. 도서관 하면 이렇게 책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고 조용하게 책장을 넘기는 소리들만 들리는 그런 책 읽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도서관은 원래는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정보 지식 센터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책에서 정보를 찾을 일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앞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이 예시로 갖고 온 건 이건 어떤 대학교의 한 도서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컴퓨터로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 장소 제공을 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러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런 정보들을 가공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메이킹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정보들은 지금 디지털 자료들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디지털 자료에는 뭐 이북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기사,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뭐 블로그 글들 아니면은 포스트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면 습득을 하고 필요 없는 정보면 버리고 이러한 판단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지식 처리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도서관 이용 교육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 같은 1인 미디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이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인 미디어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플 5가지의 로고를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플은 몇 개인가요? 네, 아마도 한 5개 모두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맨 처음은 페이스북,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세 번째는 유튜브, 네 번째는 V앱, 다섯 번째는 트위터 어플의 로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짧게는 1시간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는 구독자 10,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V앱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네이버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이거는 아마 연예인들을 위해서 연예인들이 방송국, 그러니까 MBC나 KBS, 뭐 JTBC 같은 중앙 방송국이 아니라 개개인이 일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연예인과 팬을 위한 어플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는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어플이었을 텐데요. 이것도 1인 방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기 조금 힘든 이유가 약간 영어로 관계 어플을 설정을 해야 돼서 아마도 여러분이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이렇게 1인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어플이 매우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선생님이 적어놓지 않은 플랫폼들이 많이 있겠죠. 이만큼 우리 1인 미디어의 시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해볼 목차를 차례대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1인 미디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1인 미디어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에 관련해서 PMI 토론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인 미디어란 방송국을 통해서 전파를 송출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형태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유튜버,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제작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방송, 출연까지 모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방송국이 되어서 송출한다라는 뜻에서 1인 미디어, 1인 방송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9월에 진행을 했었던 이희영 작가님과의 만남, 이런 것도 유튜브 라이브로 선생님이 1인 미디어, 1인 방송인 자체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죠. 이 1인 미디어가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1인 미디어에 관련된 기사들도 막 쏟아졌는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 1인 미디어 시대 일상도 방송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라이브 방송이 인기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셈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테니스 선수 겸 가수인 하태양 씨는 요즘 페이스북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때는 특히 실시간 방송에 있지 않는다. 홍보뿐 아니라 친구, 팬과 일상을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 씨는 페이스북은 방송 이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며 SNS에 접속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 등 그야말로 일상 속 모든 것이 콘텐츠다. 19대 대통령 사전선거일이던 지난 4일에는 30대 청년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민센터 앞에서 투표를 독려하고자 SNS 라이브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2016년 4월과 2017년 1월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다. 지난 2월부터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구독자 1만 명 이상 채널 운영자에 한해 모바일 라이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처럼 라이브 방송이 인기를 얻는 데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심리가 있다고 말한다. 고재용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통은 특정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라이브 방송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타인의 관심을 얻고 대인관계를 넓히려는 심리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사라진 것도 라이브 방송이 일상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박형구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콘텐츠를 즉시 생산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나면서 정보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생산자로 전이될 수 있었다며 사람들이 기존 방송의 일방향성에 염증을 느낀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 단점도 적지 않다.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건전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인천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한 여성이 이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하던 중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방송은 300여 명이 시청 중이었다. 또 저작권을 위반해 영화를 생방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내용상 유해물은 신고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후 심의가 가능하지만 SNS를 통한 라이브 방송은 일회성 정보로 계속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네, 기사가 좀 길어서 조금 힘들었던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 말이 너무 빨랐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학스터에 따로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학스터에서 링크로 한번 기사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튜버나 아니면 지금 1인 방송을 하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기사의 경우 선생님이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을 조금 고루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골랐거든요. 여러분이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아니면 이해를 못했어요. 놓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학스터에서 한번 기사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PMI 토론하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PMI 토론은 여러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9월에 우리 나의 독산동을 읽고 우리 평택에 대해서 PMI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PMI는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P는 플러스, 좋은 점, M은 마이너스, 나쁜 점, I는 interest, 흥미로운 점. 그래서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보고 그에 대해서 뭐 흥미롭거나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토론 기법을 PMI 토론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PMI로 파헤쳐 볼 거는 1인 방송, 1인 미디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아까 기사에서 좀 자세히 봤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적어 보아도 좋고, 아니면 방금 기사를 읽고 나서 드는 생각들을 적어 보아도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기가 생각하는 1인 방송의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한번 적어 봅시다. 네, 다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 어려웠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아, 선생님 앞에 까먹고 잠깐 말을 안 했는데 이 학습지에 역시나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적어보아도 좋고 그거 조금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뭐 배운 공책이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1인 미디어, 1인 방송은 좋은 점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들만 방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할 능력이 있으면 유튜브 계정 쉽게 만들 수 있죠? 유튜브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밌고 시간을 때우기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벌 수 있다. 요새 유튜버들이 뭐 몇 억씩 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되게 장점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 누구나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 아, 이거 선생님 2번 적었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죠. 댓글을 막 읽어주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까 기사에서 읽어봤듯이 선거투표 동료 등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들을 좋은 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 나쁜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쁜 점은 저작권법 침해가 쉽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조금만 쳐봐도 불법으로 녹화된 뭐 영상이나 영화 콘텐츠나 아니면 음악들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인 방송을 소비를 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런 정보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 사람 말이 잘못됐을 수 있어. 아니면 이게 정말인가? 충분히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카 방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요새 카메라가 엄청 작은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나를 누군가 몰래 찍어서 방송에 올려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쁜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막말이나 유행어를 따라하게 된다. 욕설이 많이 나온다. 그쵸. 언어 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생각할 때 1인 방송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재밌는 유튜버들을 구독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 라이브를 구경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 흥미로운 점은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신기하죠. 되게 영상 편집을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죠. 요새 뭐 요리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쿠킹 클래스 뭐 유튜버, 쿡방하는 유튜버들을 보면 되는 거고 나는 뭐 손글씨를 쓰고 싶어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에 조금만 쳐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1인 방송의 장점이고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내가 만약 유튜버가 된다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즐겨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좋겠죠.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 큐브를 다루고 싶다, 아니면은, 학교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초등학생으로서 뭐 초등학교 생활 팁, 뭐 꿀팁, 이런 것들을 담은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방송을 만들면서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초등학생에게 흥미를 끄면서도 의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1인 미디어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2번에 방송 주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방송 주제, 그 다음에 방송 이름, 형식,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한번 상상으로 적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도서관 이용교육이었어요. 1인 미디어가 우리 1인 방송, 콘텐츠가 매우 매력있지만 그에 대해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현명하게 유튜브 영상을 그리고 1인 방송 영상을 소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